안녕하세요. 바둑 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1단 바둑입니다. 1단 바둑 좀 편안하게 두어 보도록 할게요. 좀 오늘은 대 모양을 좀 위주로 두어 보겠습니다. 큰 모양 위주로 두어 볼게요. 보통 같으면 이렇게 갈라쳐서 이제 모양을 쪼개서 두겠지만 오늘은 좀 모양을 키워가 보겠습니다. 이제 상대가 먼저 갈라치게 되면은 좀 어쩔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온다면 저도 모양을 키워갈 수 있겠죠. 좀 큰 모양으로 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좀 바둑을 좀 쪼개서 뒀던 좀 쪼개뒀던 감이 없잖아 있어서 오늘은 조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모양이죠. 물론 흙도 큰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큰 모양이 됐을 때는 사실 부담을 굉장히 느끼실 수도 있어요. 좀 무섭죠. 모양이 크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뭐 바로 먼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서로 큰 모양일 때는 가급적이면 먼저 들어가기보다는 모양을 먼저 키우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지금 흑은 이쪽의 모양을, 백은 이쪽의 모양을 키우고 있으니까 위에서 뭐 이쪽의 날일자든 이쪽의 날일자든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쪽에 날일자를 두도록 하죠. 그러면 아마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백이 모양을 키웠는데 짓자고 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여기가 중간이죠. 백 모양과 흑 모양의 요 중간입니다. 중간인 곳을 제가 먼저 가고 있죠. 여기가 중간이니까 제가 먼저 간다면 요렇게 쭈루루루루루루룩 집이 되면 제가 이기겠죠. 쭈루루룩 집이 되면 제가 이깁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키워갑니다. 계속 키워가도. 그러니까 이제 흑이 화를 냈어요. 이렇게 쭈루룩 되면 내가 지잖아 라고서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면 저는 제가 이렇게 날짜로 둔 이유는 지금 이 나와서 끊었을 때 싸움이 내가 불리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 거겠죠. 당연히 이쪽에서 전투가 일어나면 제가 유리하겠죠. 여기는 사방팔방 다 백돌인데. 그래서 그냥 그런 맥락이에요. 맥락 자체는. 그리고 다만 뭐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흑이 살면 백집 다 깨졌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러고 나서 저도 뭐 여기가 됐든 깨러 가면 됩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런 장면에서 내가 백이라면 어디를 둘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중요한 장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죠. 어느 정도 생각이 끝나셨을까요? 자, 여기서는 좀 쉽게 생각해야 돼요. 이 돌을 잡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뭐 잡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내가 얻어야 될 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뭐 1번 이쪽에 집을 얻는다. 2번 이쪽에 집을 얻는다. 3번 이쪽에 집을 얻는다. 여기와 여기에 세 군데 중에 어디가 가장 값어치가 클까를 생각해서 당연히 여기나 여기보다는 여기가 값어치가 크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아니라 한 칸을 뛸 수 있는 자리로 강력하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공격하는 거죠.
공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상변에 이제 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날일자로 가볍게 받아줄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변에 집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쪽을 집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대분이 굉장히 잘 두시네요. 이거 한 판 져드려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차분하게 두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 두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 아이디도 지금 전승 중이라 패배가 있어야 1단 승단만 하니까 좀 질 타이밍이긴 해요. 자, 이런 장면에서 일단 이렇게 받을 수도 있긴 있어요. 뭐 이쪽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일단은 계속 압박을 해야 됩니다. 이쪽의 흑도를 계속 빨리 사세요. 뭐 이런 느낌을 줘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를 호구를 치면 흑이 여기를 두면 안형이 좀 생기죠. 안형이 생기면서 제 모양도 쪼그라들겠죠. 그러니까 그쪽을 갑니다. 그쪽을 가서 여긴 당장은 끊지는 못하니까 끊으면 단수치고 나오죠. 그래서 당장은 안 되니까 요거는 당하더라도 요거 하나는 당해주더라도 이쪽을 이렇게 쪼르르륵 와서 계속 압박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 흑도 아직 완생이 아닌 느낌이고 그래서 이제 흑도 이제 살려고 이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고 발버둥을 친다면 어떻게 하나 받아줄까요? 이거 여기 찝으면 어떡하실라 그러지? 찝으면 위험할 텐데. 살짝 고민이네요. 사실 찝으면은 될 것 같은데 그냥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얘네들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저는 그동안 이제 한 3선 정도에서는 모두 집이 났죠. 여기는 한 4, 5선이 되겠지만 쭈르르르르르륵 집이 났습니다. 다 집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깨러 가도 된다는 겁니다. 이건 대무리수예요. 대무리수. 뭐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 해도 요만큼 깨지는 거예요. 요만큼 깨지는 거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둘까요? 어떻게 둘지 좀 고민이네요. 이어도 되고 이어줄까요? 요만큼 깨졌어요. 요만큼. 뭐 많이 깨진 게 아니에요. 그 지금 여기 찝으면은 지금 이거 위험한데 빨리 받으셔야 될 텐데. 일단은 당장 찝기 전에 저도 이제 돌을 좀 살려놔야겠죠. 어떻게 살릴까요? 그냥 붙이고 땡길까요? 제일 무난하게 가장 무난하게 붙이고 땡겨서 일단 저의 돌의 안위를 먼저 살피겠습니다. 계속 받아주시네요. 이거 어떡하시려고? 어허, 또 사람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 둘, 위험한데. 셋, 넷, 다섯, 자, 일곱. 찝어보죠. 찝어서 응수타진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두실래요?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거를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지금 예를 들어 여길 깬 게 한 10집 정도잖아요. 근데 그냥 뭐 이런 쪽만 깨든지 뭐 중앙만 나가더라도 10집 이상의 값어치겠죠. 그래서 이제 시야가 좁아지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약점을 지켰어야 하고요.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약점을 돌보지 못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를 하나 먹여친 이유는 요거를 끊고 나서 따는 게 아니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왜 안 따시죠?
지금 이제서야 끊는 수를 보신 것 같긴 한데 뭐 사실 이쪽을 이제 패가 나버렸죠.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 두시다가 자기 약점 한 번 안 지키면 이게 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힘도 못 써보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약점 지키세요, 약점 지키세요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한 방에 무너지니까 힘도 못 써보고 그 다음에 무슨 좀 이렇게 힘을 내려고 해봤자 그거는 이제 좀 때가 늦었죠. 네, 때가 늦게 됩니다. 때가 늦으면 안 된다. 이거는 죽었어요. 여기 좀 안타깝죠. 잘 두고 계시다가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여기가 끊겼기 때문에 이쪽의 흙에 대한 사활도 신경이 쓰입니다. 사실 백이 먼저 단수 치고 들어가면 거의 죽는 모양이에요. 자, 뭐죠? 뭐 되나요? 뭐가 될 것 같진 않지만 이게 모양이 워낙 흙이 안 좋아서 아마 뭐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설령 된다고 해도 백은 그냥 살기만 하면 이렇게 둬서 살기만 하죠. 살기만 하면 살리는 없지만 흙이 만약에 산다고 해도 이거 단수 하나 쳐놓을 걸 그랬나요? 하나, 만약에 산다고 해도 셋, 여기를 먼저 다섯, 선공을 해서 잡으러 갈 수도 있고 여덟, 뭐죠? 그냥 뭐 있게 되면은 여기 한 집 내면 살았죠. 그래서 흙도 먼저 찝기는 해야 되는데 어차피 백이 젖히면 안 됩니다.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초읽기셔서 아마 수읽기 하기 굉장히 정신 사나우실 거예요. 하나, 둘, 셋, 좀 잘 두고 계셨는데 좀 아쉽네요. 이 바둑은 조금 단명국이 될 것 같은 이제 기분이 듭니다. 사실 조금만 더 잘 두셨으면 제가 이렇게 승리를 하나, 드- 둘,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다섯, 약간 여섯, 아쉬웠어요. 그 약점 한 번만 지켰어도 아홉, 열.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이게 죽어버렸어요. 아마 단명국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실 돌을 던지지 않고 둘, 계속 두기를 원하긴 하는데 넷, 과연 그런 멘탈이 있으실지는 다행이네요. 계속 두시네요. 그러면 이제 이쪽 돌을 잡으러 가보죠. 쉽게 생각하면 돼요. 중앙에 여기가 이제 경계선이 있잖아요. 마지막입니다. 그럼 제가 결국 이 돌을 잡으면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셋, 중앙이 경계선이니까 중앙을 잡으면 100% 이긴다. 근데 이제 잡는 모양을 봤을 때 여길 두고 뭐 이쪽에 한 집을 없앤다고 하죠. 흙이 여길 두면은 넷, 치중할 때 나와서 끊는 수가 있잖아요. 이쪽 나와서 끊는 수를 방비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와서 끊었을 때 내가 이 흙한 돌을 잡을 수 있는 방법, 뭐 여기에 미리 돌이 있으면은 약점을 보강하겠죠. 셋, 아니면 여기에 돌이 있어도 보강이 됩니다. 여기 흙돌이 있어도 나와서 끊더라도 제가 이렇게 입구자로 두면은 장문이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둔 겁니다. 여기를 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둔 게 아니에요. 뭐 이왕 둔 김에 조금 더 두고
이왕 둔 김에 조금만 더 두죠. 뭐 받아주면 하나, 어라. 신경을 살짝 긁으시네요. 제가 단수 치면은 어떡하려고 그러시죠? 이걸 단수 치고 때려서 빠져서 다 잡으러 오겠다. 뭐 이런 의도이신 것 같아요. 네, 다섯, 그럼 의도를 그냥 인정해 주죠. 인정해 주죠. 지금 호구친수도 여기 단수를 치고 나서 흑돌이 여기 있을 때 나와서 끊어도 뒤로 잡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 있는 게 선수가 안 되게끔 하기 위한 공작이에요. 바로 잡으러 가기 전에. 자, 그러면 이제 슬금슬금 잡으러 가볼까요? 일곱, 근데 이제 바로 잡으러 가기에는 뭐랄까, 그러니까 상대는 지금 이 바로 잡으러 오는 수를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잡으러 갈 필요 없습니다. 이쪽에서 좀 살살살살 긁는 거죠. 여기 살려줄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를 살려주면은 내가 안 잡아도 이길지도 몰라 라고. 셋, 넷, 상대는 여기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뭐죠? 고민되게 하네요. 허허, 상당히 고민되게 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덟, 단수 치겠습니다. 여길 단수 친 이유는 뭐 간단하죠. 그냥 이거 단수 치고 여기 단수 치겠다는 거예요. 설마 이거 안 받나요? 마지막입니다. 이거 안 받으면 너무 빵 때림이 기분이 좋은데. 이걸 단수 치고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냥 뭐 굉장히 간단한, 뭐 누구나 볼 수 있는 수죠. 누구나 굉장히 쉬운 수죠. 쉬운 수. 여기서 흑도 고민이죠. 이 한 점을 끊어 먹으면 백도 때려서 여기를 백이 다 집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싫어서 여길 빠졌습니다. 그게 싫어서 빠졌는데, 자 이제는 진짜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제가 요쪽의 약점을 미리 보강해 놨죠. 그러니까 흑이 이어도 나와서 끊을 수가 없죠. 뭐 단수 쳐져 있어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약점이 일단 없는 거죠. 여기에는 약점이 없고 제가 얘를 이렇게 그냥 막아갑니다. 그러면 흑은 이쪽이 이제 살아야 돼요. 그죠? 막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요. 뭐 이런 식이 됐든 어떻게 됐든 일단 열심히 이제 살려고 할 겁니다. 사실 살지도 못하고, 엄밀히 말하면 살지도 못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이 흑돌이 살면서 백돌이 막 요런 데가 막히잖아요. 요런 데가 막히고 있어요. 일단은 살지, 뭐 이런 식으로 될까요? 뭐 이쪽이 이제 돌이 막히면서 얘네를 잡으러 가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튼튼해지면 튼튼해질수록 잡으러 가기가 쉽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튼튼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자체로도 살지 못하는데, 만약에 산다고 해도 이제는 이쪽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강해졌기 때문에, 단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잡으러 가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러 갈 수 있는 찬스가 있을 때 꼭 바로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곳에서 슬금슬금 건드려 주는 거죠. 슬금슬금. 여기서 조금만 두텁게, 나를 두텁게 해주면 잡으러 갈 거야. 뭐 이런 느낌이죠. 여섯, 그러니까 일곱, 비수를, 뭐죠? 9에서 멈추는 것? 두셨군요. 그러니까 비수를 이제 감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 사실 지금은 죽었어요. 사는 수는 없습니다.
뭐 이쪽을 한 수만 더 지킨다면 이제는 잡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둔다면 제가 그냥 잡으러 가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네, 여기를 두셨죠. 그러면 제가 이쪽도 두터워졌고 여기도 맛을 깨끗이 없애놨으니까 이제는 잡으러 가겠습니다. 궁도를 좁혀라. 사활을 풀 때 제일 기본인 궁도를 좁혀라입니다. 그리고 뭐 이쪽에서도 집이 날 수 있으니까 하나 찔러서 여기가 찔려져 있으면 옥집이 되겠죠. 그럼 옥집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집 나는 것만 없앤다면 흙이 여길 둬도 치중하면 되니까 뭐 이런 그냥 간단한 수익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집을 못 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두 집이 절대 날 수 없고 여기는 옥집이고 여기서 집이 나야 하는데 둘, 지금 이쪽에 악수를 더 놓은 탓에 너무 철벽이죠. 네, 너무 철벽에서 집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전에 잡으러 가지 않은 아까 전에도 아마 잡으러 갔으면 죽긴 죽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좀 불안하죠. 확신이 없죠. 넷, 확신이 없으니까 이쪽을 먼저 건드린 겁니다. 뭐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집만 못 나게 하는 거죠. 한 집만 절대 못 나게 한다면 살 수가 없죠. 단단하게 받아줍니다. 아마 여기까지 죽었으니까 진짜로 돌을 던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분은 좀 아쉬워요. 이분은 일단 치고는 굉장히 초반도 잘 두셨고 그 이후도 굉장히 나쁘지 않게 두셨어요. 물론 한 번에 약점을 보강하지 못한 그 순간 이제 판이 많이 기울긴 했는데 사실 일단의 기력으로는 잘 두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한데 넷, 다섯, 조금 더 잘 두셔야 돼요. 제가 이제 승리 보너스를 드리려면 조금 더 잘 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조금 아쉬운 감은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살짝 아쉬워서 이 판은 제가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안 되죠. 네, 다 안 됩니다. 다 안 되는 걸 아마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어디 비벼볼 때도 딱히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둘, 셋, 넷, 이 집이 아무리 크다 한들 여섯, 이 절반이 넘어섰죠. 절반이 넘어선 집이 당연히 더 크겠죠. AS 정 7821님 안녕하세요. 하변 침투하면 살 수 있죠. 하변 만약에 정수대로 서로가 정수대로 둔다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살아보려고 해볼까요? 만약에 살려고 하면 마지막입니다. 이제 약점을 만들어야 돼요. 둘, 그러니까 어떤 약점을 만드냐? 자, 여기를 이제 막겠죠. 일곱, 여덟, 아홉, 돌을 던지시려나요? 돌을 던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약점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약점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뭐 요런데 일단 하나 단수 쳐보죠. 단수 쳐서 약점을 자꾸 만들려고 해볼게요. 만약에 저랑 동등한 레벨이 아니고 한 7단 정도만 된다고 해도 여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한 5단? 5단 정도여도 제가 아마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둘, 이하면은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좀 떼써가지고 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못 살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입니다. 뭐 원하신다면 좀 둘, 살려고 제가 한번 두어 볼게요. 지금 한번 살려고 한번 두어 볼까요? 원래는 못 살아요. 자, 그럼 이런 데 하나 먼저 자꾸 이제 약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보죠. 여기도 붙여보고
이게 일종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실 하나, 꽁수예요. 그러니까 꽁수라고 하긴 그렇고 안 되는 수예요. 다섯, 여섯, 일곱, 안 되는 수인데 여덟, 아홉, 열. 아이고 바로 던지셨네요. 잘 두었습니다. 자, 가볍게 복귀를 해보도록 하죠. 이게 살진 못해요. 뭐 이렇게 둬도 되고 이렇게 둬도 살진 못합니다. 근데 다만 좀 기분을 나쁘게는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흑도 율로 단수 치겠네요. 이으면 빠져서 뭐 이런 식으로 살진 못합니다. 그냥 맛만 남겨놓고 뭐 이런 데 갖다 붙여야겠죠. 그냥 헷갈리게 해야겠죠. 헷갈리게. 근데 살진 못합니다. 이게 잘 살지는 못할 것 같긴 해요. 맛만 의외로 지금 이쪽이 조금 맛이 나빠져서 그런데 그 흙이 여기 한 수 놀아가지고 이쪽이 한 수 놀아서 굉장히 기분 나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서로 잘 둔다면 아마 살지 못하지 않을까 뭐 생각합니다. 막상 만만치 않나요? 막상 만만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렵긴 한데 아마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흙이 뭐 이런 거 때린 걸로 그냥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못 살아요. 이건 뭐 이런 데 붙여도 여기 그냥 무시해도 되니까 무시해도 거의 못 사는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복귀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 이 판은 조금 복귀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큰 모양을 한번 둬봤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렇게 큰 모양을 좀 두지 않으려는 좀 큰 모양을 두는 게 좀 재미가 없기도 하고 다만 이제 좀 기력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큰 모양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큰 모양일 때는 어떻게 둘까? 뭐 이런 걱정을 할 것 같아서 걱정하실 것 같아서 한번 큰 모양을 더 본 거예요. 네, 뭐 이렇게 큰 모양을 한번 더 봤습니다. 그냥 흙이 근데 잘 뒀어요. 흙도 이렇게 쪼개러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모양 먼저 키우는 게 맞습니다. 아, 네, 다음 주가 제가 좀 바빠요. 네, 다음 주가 예, 일단 뭐 현충일이 있는 주긴 한데 일단 제가 자체로 이번 주에 탁구 대회가 있어서 탁구 대회에 이제 좀 집중을 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좀 영상을 미리미리 찍어 놓는 것도 있고 다음 주에도 이제 현충일이 있고 해서 바쁩니다. 자체로 5월, 6월 제가 알기로 아마 7월까지는 꽤 정신없이 바쁠 것 같아서 제가 시간 나면 무조건 바둑 둬서 지금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바둑은 두네. 영상은 잊지 않고 두네. 당연하죠. 예, 제 낙인데. 제 낙입니다. 저의 이 댓글 이렇게 달아주신 댓글 읽고 제가 답글 남기고 이런 게 아주 즐거워요. 아주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답글을 많이 주시거나 아니면 복귀 신청을 해주신 분들의 바둑을 이제 가끔 봐요. 그러니까 몰래 제가 혼자 봐요. 아이디를 알고 있으니까. 아이디를 알고 있어서 이게 살짝씩 보면은 이 살짝 이제 변하려는 느낌을 받는 게 또 꽤 재밌어요. 그 살짝 변하려는 느낌을 받는 그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막 속으로 막 애타요. 막 조금만 더 막, 조금만 더 침착해지시지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약점 좀 조금만 지키시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했던 얘기 내가 두었던 모양 똑같은 모양 나올 때 엄청 많으세요. 똑같은 모양이 나와도
절대 저와 똑같이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니, 제 영상을 그렇게 열심히 보셨으면 제 영상과 상대가 똑같이 두는데 왜 저랑 같이 저와 같은 수를 안 두시죠? 결초본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죠. 나노스님은 결초본 해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스타벅스 커피 쿠폰이라도 보내달라고. 아무튼 똑같은 모양이 나왔는데 왜 똑같이 안 두시는 겁니까 도대체. 예, 몇몇 분들 계세요. 제가 바둑을 이제 이렇게 훔쳐보다 보면 몇몇 분들 잘 기억해서 똑같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양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여기서는 뭐 이쪽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쪽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러면은 이제 이쪽 쪼개지겠죠. 쪼개지는 게 싫어서 그냥 이쪽으로 둔 거예요. 근데 이쪽 자리가 워낙 여기서 흙이 좀 잘못 뒀어요. 여기서 흙이 이쪽으로 와야 돼요. 자, 지금 모양을 보시죠. 지금 여기의 느낌보다 이렇게 커지는 게 흙이 그러면은 이쪽으로 오면 흙이 모양이 확 살죠. 확 삽니다. 근데 여기 지금 실전에 여기 둬서 그렇죠. 넓은 곳이기도 하고 근데 넓은 곳 플러스 그냥 멀리서 보세요. 뭔가 이거는 반반 느낌이 됐어. 반반 느낌이 됐죠. 근데 이쪽으로 왔었어요. 그러면 이게 반반 느낌이 아니에요. 반반 느낌이 아니야. 뭔가 이게 백이 찌그러들었죠. 찌그러들었어요. 흙은 확 커졌죠. 이렇게. 이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이쪽을 와서는 좀 백이 활발해요. 그쵸. 여기도 마주보는 곳이긴 한데 좁아요. 그래도 단단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제가 이쪽을 와서는 이렇게 먼저 모양을 키우는 겁니다. 이거 요 기력대? 아니면 이거보다 더 윗 기력대 뭐 한 5단? 분들도 종종 실수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데서 이제 상대 집이 커 보이네. 빨리 들어가야지. 뭐 여기나 이러면 그냥 쉽게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했다 치죠. 뭐 어떻게 했다 칠까요? 적당히 했다 치죠. 이렇게 적당히 하죠? 그러면은 흙은 깨끗하게 집이 됐고 여기도 어느 정도 집이 됐고 계속 공격을 갈 수도 있고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무조건 계속 공격할 텐데 이러고 나서 흙 차례가 와서 서로 깨는 상황이 나와도 손해입니다. 먼저 모양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먼저. 제가 뭐 몇 번 얘기했죠. 대세점이 중요하다. 뭐 아니면은 이제 위에서 먼저 두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렇게 위에서 예. 착한 남자님이시군요. 뭐 착한 남자님이야. 제가 걱정하지 않아서. 착한 남자님이야. 제가 딱히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뒀는데 이 수가 지금부터 이 바둑을 굉장히 힘들게 만든 한 수입니다. 네네네. 착한 남자님이시군요. 창남. 창남. 지금 이렇게 돼서는 이게 순식간에 바둑이 나빠졌어요. 지금 제가 얘기했죠. 지금 바둑은 어차피 크게 보면 돼요. 요 선으로 누가 돌이 오느냐예요. 이 언저리로. 이 선으로. 요 라인으로 돌이 쪼로로로로로 놓이는 쪽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니까 반반 가려면 이렇게 돼도 백이 이겨요. 왜냐? 덤이 있기 때문에. 덤이 있어서 백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더 갔죠? 근데도 물러난다? 이거는 그냥 앉아서 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들어오겠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이제 들어오는 거보다 여기서 그냥 두어야 합니다. 반대쪽을
반대쪽을 두는 게 반드시 필요한 수였어요. 그러니까 한쪽을 이렇게 꾸기려고 하면 흙도 한쪽을 꾸기려고 해야죠. 이렇게 둬도 백은 여길 받아요. 그럼 그때 둬도 늦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변신, 그럼 같이 변신하는 거. 이게 기세예요, 기세. 이게 기세.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양쪽 뺨 맞는다. 양쪽 뺨 맞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쪽만 맞아야지 양쪽을 다 때려 맞으면 안 됩니다. 특히 바둑에서는 그래요. 특히 바둑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 가장 문제수였습니다. 이렇게 집을 지으려고 한 게. 물론 커요. 크긴 한데 제가 이렇게 계속 키우면 결국은 뭐 지금이라도 두긴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쪽에 백돌이 계속 오잖아요. 뭐 적당히 왔다 치죠. 그쵸, 속수죠. 지금 막 이쪽에 백돌이 계속 오면 여기가 이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둘 중에 한 곳은 깨집니다. 어차피 한 곳은 깨지기 때문에 일단 백이 뭐 적당히 지으면 돼요. 뭐 한 이 정도로 지을까요? 적당히 짓고 나면 한쪽은 어차피 깨집니다.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지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화냈죠. 뭐 화낸 거는 일종의 그쵸? 예, 맞습니다. 화낸 거는 일종의 좀 칼을 뽑은 거긴 한데 그래 지금 그게 칼을 뽑은 게 지금 좋은 상황이냐?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싸움은 다 백천지잖아요. 백이 그러니까 백의 소굴이죠. 네. 백의 소굴에서 싸우는 거예요. 백의 소굴에서 자세를 잡았지만 제가 얘기했죠. 잡으러 갈 필요 없다고. 지금 얘를 통해서 백이 이쪽에 돌이 이렇게 쪼로로록 쌓였잖아요. 이렇게 이쪽에 돌이 쌓였으면 이 쌓인 만큼 여기는 이미 깨진 거예요. 이미 돌이 쌓였기 때문에 이미 이만큼 깨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확정가를 이제 만들어 두고 나서 깨러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이쪽을 가야 돼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쪽이 포인트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는 안 갈 수는 없거든요. 여기서 가는 거는 이게 너무 좋아서 안 갈 수는 없어요. 이것까지는 가야 되는데 여기서라도 그러니까 나와 끊는 건 안 되고 이쪽을 가야 합니다. 이쪽을 가야 돼. 근데 이미 이것도 좀 이미 나빠요. 이미 이때 둬야 돼요. 이게 훨씬 좋아요. 훨씬 편해요. 여기가 두터워지지 않아서. 막상 흙이 이걸 둬서 흙이 집을 지은 것 같지만 백돌도 여기 요렇게 돌이 와서 여기도 백이 자연스럽게 집이 지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기도 이거를 만약에 안 뒀다고 쳐보죠. 그럼 여기가 아직 집이 아니죠. 그냥 모양일 뿐. 그러니까 흙이 집을 짓는 동안 백도 집이 지어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와야 되는데 나와서 끊었다. 뭐 기세는 기세지만 조금 살짝 무리한 감이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자세를 잡긴 했는데 이 자세를 잡은 것도 조금 더 한 발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발 더 가서 자세를 잡아야 돼요. 요런 선에서 집이 돼야 돼요. 요런 선에서 요 정도? 요 정도? 요 원저리에서 여기를 단단하게 두다가 여기를 맞아서 지금 요 선에서 집이 되면 이거는 그냥 흙이 뭐 적당히 살았다 치죠. 일단 실전에서 사실 잘 두긴 했는데 이게 좀 이상한 수지만 이거는 여기를 두는 게 맞습니다. 뭐 이 정도에서 이제 타개가 됐다고 치죠.
여기서 타개가 돼도 이 정도로 아마 한 이 정도로 할까요? 어느 정도로 할까요? 적당히 했다 치죠. 네. 적당히 했다 쳐도 지금 백이 요렇게 집이 쪼로로로로록 다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엄밀히 말하면. 물론 뭐 들어가는 수도 있고 뭐 이쪽도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어느 정도 집이 난 상태입니다. 백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여기를 다 깬 거예요. 물론 이렇다고 흙이 뭐 엄청나게 불리하냐? 엄청나게 불리하지는 않아요. 뭐 아직도 계속 한 판의 바둑이긴 합니다. 한 판의 바둑이긴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흐름이 백이 마음대로 이제 쥐락펴락 할 수 있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백이 마음대로. 여기서도 뭐 사실 뭐 마음 같아서 막 여기서 수내려고 해도 돼요. 여기서 수내려고 해도 지금 이쪽이 좀 두터워서 아까랑은 다른 느낌이에요. 이거는 수가 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이런데 붙여도 되고 사실 이거 거의 수예요. 그러면 백은 확정과 다 지어 놓은 다음에 깨니까 유리하겠죠. 다만 요거는 조금 욕심을 부린 수인데 자 이런 상태에서도 뭐 여기 약점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지어준다면 흙이 굉장히 살기가 편해져요. 자, 절대로 좀 쉽게 살려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살려는 주되, 그러니까 잡을 생각은 없지만 살려는 주는데 쉽게 살려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살려줘야 돼요. 상대가 살긴 살았는데 악수 더럽게 많이 둬가지고 이거 산 것 같지가 않아 이런 느낌이 돼야 돼요. 막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버리면 이거는 순식간에 바둑이 역전입니다. 이 한 방의 역전이에요. 왜냐? 흙이 당당하게 살면서 팩집을 깰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쭈그러들었어. 그럼 후수도 뽑겠죠? 후수까지 뽑아. 최악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 하나 당하더라도 먼저 압박을 가서 좀 불편하게 사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은 백천지니까 백의 소굴이니까 요런 약점 정도는 당장 죽지만 않는다면 약점 정도는 견디겠다 뭐 이런 거예요. 대신에 당신 불편하게 사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를 하나 띄워놓은 요거 한 방은 아파요. 굉장히 아프지만 지금 모양이 쭈그러들었죠. 쭈그러서 굉장히 쪼그라들었죠. 그 대신에 백은 이게 모양이 커졌고 집이 크죠. 요거 두고 이렇게 뒀는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여기 지켜야 합니다. 여기 지키는 게 정수입니다. 여기 찝는 약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키고 나면 뭐 여기 3-3의 맛은 아직 있지만 어느 정도는 백이 다 집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여기 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무난하게는 이렇게 깨는 게 맞겠네요. 여기 깰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적당히 깨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밑에서 살려주세요 하면 됩니다. 뭐야? 적당히 살려주세요 하면 됩니다. 둘, 넷, 6개니까 이거 밀면 되죠. 7, 이거 못 막네요. 이거 끊어서 안 되네요. 뭐 이렇게 되겠네요. 밑에서 다 깨고 나면 막 흙 껍데기예요. 몇 집 안 돼요. 그래서 지켰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지키지 않더라도 여기를 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어요. 여기는 여기 왜 깨죠? 여기 그렇게 큰 집인가요? 그렇다고 백을 잡을 수 있나요? 잡지도 못하는데 여기를 깨는 건 10집이에요. 10집 10집도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차라리 집으로 둘 거면은 뭐 이런 쪽을 둬야죠. 이런 쪽을 둬서 여기를 구축할 생각을 해야죠. 근데 엄하게 이쪽을 둬서 이게 이제 마지막 패착입니다.
사실 이 수를 안 두고 그냥 지키거나 하셨으면은 제가 아마 1단분 치고는 굉장히 그래도 잘 두셨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승리라는 선물을 드리려 했는데 요게 좀 문제였습니다. 티맨이 왜 자꾸 나오는 거죠? 원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살려봐야 이만큼. 전 어차피 귀 막아서 귀집 다 났고 여기도 제가 뒀죠.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집으로 큰 끝내기죠. 받고 찝으니까 약점. 여기서 이걸 받는다고 해서 좋아질 건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맛이 너무 나빠졌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맛이 아주 고약합니다. 이거 나와서 툭 끊으면 어떻게 받죠? 이렇게 받나요? 이렇게 받으면 빠지면 또 받아야 돼요. 맛이 엄청 나쁘죠? 이렇게만 하고 막 붙여가거나 하면은 진짜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탁 집어서는 이제 지옥행 열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약점을 못 보셨어요. 이 찝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좀 저단진 아니면 뭐 상급자분들, 그러니까 저단진 이하, 뭐 한 3단 이하, 3단 이하라고 할게요. 3단 분들은 좀 보시는 것 같으면 2단 이하? 아무튼 뭐 1단 이하라고 할게요. 1단 이하 분들은 이렇게 얼기설기 있는 모양을 좀 유심히 보셔야 해요.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상대도 뭐 1단 이하 분들은 상대도 이런 약점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약점을 공략하려고 유심히 보면은, 그러니까 대충 넘기지 않는 거죠. 한 칸 띄워져 있네? 연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유심히 보면 약점이 있습니다. 그걸 유심히 보면 쉽게 이길 수 있고, 유심히 못 보면 쉽게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잘 넣어놓고 요거 유심히 못 봐서 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굉장히. 이게 막 잘 둬서 이긴다? 사실 그 잘 둬서 이긴다는 한 5단 이상? 5단 아니 6단 이상, 5, 6단 이상이어야 잘 둬서 이길 수 있는 거지. 5, 6단 이하는 잘 둬서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가 실수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뭐냐? 5, 6단 이하는 그러니까 누가 실수를 적게 하느냐 싸움입니다. 누가 실수를 적게 하느냐. 그 실수를 적게 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죠. 일단 침착하고 차분하고 약점 지키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약점 지키세요. 조금만 침착해지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조금만 실수만 줄여도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이건 100%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좀 뭐랄까 약점만 지키는, 아니면 초반에 좀 불리한 상황을 근데 일부러 만들긴 좀 그런데, 아무튼 제가 진짜 약점만 지키면 바둑을 자연스럽게 이깁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대국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내용도 엄밀히 말하면 비슷해요. 제가 물론 지금 좀 조금 어려운 수들이 좀 있긴 했는데, 요런 약점만 잘 보면 그냥 한 방에 끝났어요. 이게 톡 집으니까 끝났어요. 근데 이게 의외로 잘 안 보인단 말이죠. 바둑을 두면 의외로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모양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1단 이하 분들의 이제 복귀 신청 주셨던 분들 중에서 1단 이하 분들의 바둑을 다 보면 다 이런 거예요. 다 이거 둔 사람이 이기고 안 둔 사람이 진,
네, 이 내용이더라고요. 뜨끔해 하시는 분 계시죠? 제 영상에 댓글 가장 많이 남겨주시는 분 뜨끔하실 겁니다. 최근에 승률이 좋아지셨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바둑 봤습니다. 승률 조금 좋아지긴 하셨는데 이런 실수가 아직도 너무 많으세요. 너무 많으세요. 아차 싶은 수, 기분에 치우친 수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승률이 좋아졌다고 하하호호 하기보다 하하호호를 하는 건 좋은데 좀 더 나아지게끔 좀 더 발전하게끔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분명히 나아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면 제가 이 얘기 자체를 안 해요. 가능성이 보이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되는데? 그러니까 착한 남자님도 뜨끔. 예. 예, 아무튼 그 가능성이 보이니까요. 이게 가능성 안 보이면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요. 그냥 지금 괜찮습니다. 좋네요. 그냥 이러고 말 수 있는데 아니, 진짜로 괜찮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분은 좀 이게 한계다. 아니면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악습관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얘기를 드려봐야 바뀌지가 않으니까 사실 제가 그런 거 있어요. 좀 뭐랄까 제가 지금 이게 학원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수강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그냥 상대 구독자분들이 못 따라오면 말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지인 중에 있어요. 지인분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성격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학원은 아니고 제가 수강료를 받아서 책임감이 있는 것도 아니긴 한데 그냥 제 지인이기 때문에 그쵸? 구독자분들 다 제 지인이잖아요. 저를 일단 좋게 생각해 주시니까 구독 신청을 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제 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늘려드리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쓴소리도 하죠. 사실 쓴소리 하면 제 마음만 불편합니다. 괜히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좀 바둑을 즐기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쓴소리 막 하죠. 불편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좋은 소리만 하고 싶어요. 잘 두셨습니다. 이렇게 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극 1도 안 받으실 거예요. 자극을 1도 안 받는다는 건 복귀를 받아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네. 고수 생각 잘 들었어. 끝.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제가 왜 그렇게 두셨어요? 이렇게 두셨어야죠. 이러면은 처음엔 조금 짜증나실 수 있어요. 어이 어린 놈의 새끼가 혼내 내가 지금 취미로 두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네 오랜만에 혼나시. 네 저는 혼내서라도 아니면 제가 욕을 먹어서라도 제 구독자분들 실력 늘리고 싶습니다. 왜 제 구독자분 그래서 딱 주변에서 바둑 딱 주다 뭐야 누구한테 배운 거야? 딱 이랬을 때 바둑은 여기서 배웠는데 유튜브에서 어떤 30대 취미라는 분이 있었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 그 소리가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 소리가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욕 많이 먹어서 오래 살죠. 아무튼 그러니까 조금만 요런 것만 좀 신경 써주세요. 이 이후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거 왜 안 때렸을까 싶죠? 때리면 여기 끊습니다. 요거 잡죠? 그럼 여기 끊어요. 이으면 따서 차단이니까. 여기 때리면 요거 따서 패입니다. 이거 다 죽는 패예요. 이거 전체가 다 죽는 패예요. 만약에 이거 이어준다? 그럼 그냥 이걸 쳐서 잡으러 갈 거예요. 어차피 반패잖아요. 난리 나는 패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패를 하는 게 맞긴 맞았는데
뒤늦게 이어졌어. 이때는 뭐 봐도 끝났죠. 이것도 그냥 공짜로 다 죽었으니까. 이것도 지금 사실 죽기 직전이고. 근데 뭐 이제 이 이후에 조금 중요한 부분은 뭐였냐면 이제 죽고 나서 제가 여기서 사실 요거 얘기했죠. 요 단수치고 여기가 이어지면 나와서 끊는 수가 있다. 그래서 당장 안 잡으러 가는 거다. 그래서 나와서 끊는 거를 이렇게 보강한 거죠. 그러면은 상대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나와서 끊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내 집을 깨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의도를 모르는 거죠. 이게 이제 실력 차이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 돌이 오면 이쪽을 이었을 때 나와 끊는 게 안 되니까 사활에 문제가 있네. 여기를 보강해야겠네. 라고 했으면 이분은 꽤 잘 두시는 겁니다. 꽤. 그러니까 의도 자체를 모르시는 거죠. 물론 뭐 이건 기력 차이가 있으니까 뭐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그를 쳤습니다. 여기서도 약점을 보강했지만 바로 잡으러 가지 않죠. 왜 바로 잡으러 가지 않냐? 만약에 실전하고 똑같이 이렇게 잡으러 갔다고 치죠. 사실 이것도 죽어요. 이것도 죽는데 어떻게 잡을까요? 뭐 이렇게 잡으러 갔다 치죠. 이렇게 잡으러 가면 사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냥 괜히 찝찝한 거예요. 그냥 괜시리 뭐 이것도 사실 이렇게 단수 쳐도 되는데 괜히 이런데 찝찝한 거예요. 막 이런 데가 괜히 찝찝한 거예요. 사실 잡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괜히 이런 게 완벽하게 수익기가 되면 당연히 잡으러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보통 완벽하게 수익기가 안 되니까 이런 것부터 슬금슬금 건드리는 거예요. 실전에서 응수를 조금 잘못하긴 했는데 뭐 이런 데를 두면 이런 데를 일단 뒀다고 치죠. 근데 여기가 일단 맛이 더럽죠. 이런 데 끊어가면 이게 단수기 때문에 정신 사나워요. 네, 정신 사납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뭐 적당히 처리됐다고 하죠. 뭐 적당히 처리가 됐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적당히 처리가 돼서 만약에 막 이렇게 물러나요. 물러나면은 자동으로 그냥 여길 깨는 거고, 사실 깨기만 해도 이겼으니까. 막 이렇게 둬서 어떻게 두죠? 이렇게 둘까요? 뭐 이쪽에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이렇게 처리를 할까요? 어떻게 둘까요? 뭐 이렇게 둬서 여기 맞고 뭐 이렇게 돼서 여기서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살면서 뭐 이 다음에 뭐 산다고 해도 뭐 여기도 아직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잡으러 가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확실히 살아두는 게 더 낫지 않나? 아니면 여기서 잡으러 가도 돼요. 이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보험이에요. 보험. 여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서 잡으러 갈지 말지를 이제 정하는 그런 겁니다. 요런 그러니까 잡는다고 바로 잡으러 가지 마시고 실전 보면은 이런데 돌이 오잖아요. 공짜로. 그러면 훨씬 잡으러 가기 편하잖아요. 실전 사실 잡으러 가지 않아도 이거 그냥 죽었어요. 그냥 이거 두고 여기 두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이걸 잡으러 가잖아요. 엄청 튼튼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잡으러 간다고 그냥 냅다 잡으러 가서 역습 당하지 마시고, 잡으러 가는, 물론 잡는 수가 확실히 보이면 잡는 게 맞습니다. 확실히 안 보일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실히 안 보인다? 그러면은 근처에 막 갖다 붙여서 끊으세요. 갖다 붙여서 끊어서 나의 목적은 갖다 붙여 끄는 곳에서 수를 내는 게 아니라 잡기 위한 사전 공작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훨씬 강력해지실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바둑의 수들은 다 그래요. 그런 이제
뭐랄까 은장도를 숨겨놓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품 안에 이제 찔리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대의 은장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유심히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노림수가 강한 바둑들이 이제 동수 뭐 같은 1단 아니면 같은 3단 같은 5단에서는 노림수가 강한 바둑이 조금 승률이 좋긴 해요. 그리고 물론 뭐 이제 고수한테는 안 통하죠. 고수한테는 상대 그 노림수를 다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막 연기하죠. 모르는 척. 그거 노리고 있구나 하면서 모르는 척 연기해요. 뭐야? 여기 노리고 있네. 하지만 안 되는 수 싹 봐놓은 다음에 몰라. 연기합니다. 아주 간사하기 짝이 없지만 그게 고수입니다. 고수는 원래 굉장히 간사합니다. 모르는 척. 그러면은 막 모르겠지 하다가 결정적일 때 딱 보강해요. 그러면은 그냥 한숨이 나오는 거죠. 열받는다. 알고 있었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큰 모양에 대해서 둬봤고 역시나 요런 약점 모양 약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중하게 보자는 점을 포인트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신중하게 봐주십시오. 사실 조금만 신중하게 보면은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무조건 한 단씩 다 승단하실 것 같은데 그게 다들 잘 안 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안 되는 게 맞죠. 네, 안 되는 게 맞긴 맞지만 조금만 침착하면 됩니다. 네, 오늘 바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